생활하시면서 매일 목욕을 했죠. 하루에 한 번씩 7시에 아침에. 근데 매일 아침 7시에 할 필요는 없지요. 집에 가시면 누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시켜요, 그죠? 우리 아이도 참 우리 일정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목욕도 매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생아도 교과서에는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3-4번. 그런데 어떨 때 꼭 목욕을 피해야 되냐?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좀 부채더니 재채기가 심하게 나와. 그래서 약간 빨간 콩물이 좀 이렇게 비쳐요. 이만큼. 네. 이럴 때는 통목이 시키면은 영양 없는 코감기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가 살피고 저녁 이 시간쯤, 저녁 때가 될 쯤 되면은 항상 기청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체온 조절 한번 재보고.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이 충분하지만은 특히 2-3일이라도 콧물이 약간 있을 때, 이럴 때는 통목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날은 그냥 세수만 하고 엄마가 해주시면 되세요. 네. 자, 이제 우리 목욕 준비는 1시간 전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요즘처럼 실내에 그냥 에어컨만큼 어때요? 30초 훌쩍 넘어가죠. 겨울이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싸늘해지니까. 우리 아이가 목욕을 하는 장소의 온도는 28도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28도. 네. 우리 아가 잠자는 방이 아마 겨울에 가장 나을 거예요, 아마. 28도가 돼야 되고, 1시간 전에 항상 온도 체크. 그 다음에 우리 아가를 충분히 먹여줄 것. 배고프면요, 뭐를 못해요. 힘 얼마나 쓰는지 엄마도 잡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충분히 먹여주고 바로 먹고 난 다음에 목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역류 현상이 있잖아, 우리 아가들은. 그러다 또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2가지를 먼저 하고 1시간 후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목욕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아가는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게끔 준비 완벽하게 하고요. 큰 타월 하나, 작은 타월 하나, 또 헹굼물 하나, 씻을물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바스, 로션, 오일 이렇게 딱 준비가 완벽하게 됐으면 우리 아이한테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 알려야 되겠죠? 축복이라 축복아 우리 목욕하자. 지금 이제 목욕할 시간이네.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해야지. 말도 안 하고 그냥 턱하니 와서 물 묻히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기분 나쁩니다, 우리 아가들. 네, 얘들이 다 알아요. 매일 똑같은 멘트를 하면서 목욕을 시작하면 얘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들어요. 말만 표현 못할 뿐이지. 근데 목욕 싫어하는 아이들은 벌써 뭐 울고 난리 날 거야, 아마. 이렇게 많아도. 네.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애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은 그대로 상태에서 툭볼로 앉고, 내 이 손으로 양쪽 엄지손에 길을 하나 받고, 이 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척추지지입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거지 길을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아직은 공학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미 길을 꼭 막고 이쪽 흐르는 곳이니까 좀 둬도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좀 삭힐 때 약이 나서 양쪽 다 안 막아져요. 조그만한 우리 아가들은 막아지거든요. 양쪽 다. 자, 이렇게 해서 씻으면 좀 편할까요? 안 편해요. 내가 약간 가슴만 낮추면은 우리 아이가 딱 서해부에 딱 이렇게 지지가 돼서 편하겠죠? 이 물 온도는 여름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사이 약간 따뜻한 온도. 또 겨울이 되면 이제 가을 되면은 39도에서 40도 약간 따끈한 물이거든요. 그 느낌을 아시죠? 따뜻한 거하고 따끈한 거하고. 물론 들어오실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셨겠죠. 들어오셨기 때문에 눈부터 씻습니다.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마도 깨끗하게, 코도 이쁘게 이렇게. 입주위가 가장 매끈매끈하죠. 우리 아가들이 턱선까지 이렇게 세수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 작은 타월로 문지르면 안 돼요. 우리 아가는 꾹꾹꾹꾹꾹 눌러서 닦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묻히고, 이 머리에 대천무랑 소천무 열려있죠. 여기를 꼭 누르지 않은 이상은 머리 감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 묻힌 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뿌리가지 같은 건 천연 세제죠. 거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희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문질러서 거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 씻거든요. 닦아주는데
나는 선물을 받았다거나 내가 샀는데 천연세제를 못 샀어요. 그런 분들은 조그마한 이렇게 물을 받아서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묻혀서 씻도록 하세요. 왜냐하면은 신생아는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는 그냥 물로만 씻으라 그랬어요. 저도 초창기 배울 때는 물로만 씻어봤거든요. 너무 냄새가 독해갖고 아가들도 특히 남자아기들, 성장이 빠른 남자아기들, 예, 아이들은 남성 호르몬에서 만나요.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천연세제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거품을 잘 내서 하고요. 예, 귀 뒤에도 잘 닦아주고, 귀 뒤에도 잘 닦아주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헹굼을 했어도 물로 헹궈서, 예, 이 작은 타월로 귀 닦고, 조금 있어요. 귀 닦고, 머리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네. 잠깐.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빠 그거 너무 크니까 이 안에 있는 의자가 더 작은 겁니다. 네. 자, 이제 머리까지 다 감았죠? 자, 이제 통목욕 들어갑니다. 우리 아빠는 아무나 나갔어요? 자, 이제 통목욕. 이 아이가 조금 관절이 좀 부드러우면 좋을 텐데 관절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근육질이에요. 자, 네 손가락이 항상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우리 아가들은 물속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엄청 우도 생명도 빽빽이 돌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마 손이 약간 유동성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항상 네 손가락 밑에고 엄지손은 위에가 돼야만이 척추가 잘 지지가 돼요. 자, 그리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45도 정도에서 발끝부터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앉히고요. 그다음에 물은 밑에서부터 위로 점점점 끼얹어 주고요. 이때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아가들이 2주 동안에 열심히 여기서 매일 목욕을 했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목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틀려요. 뭐 이렇게 목욕시키는 선생님, 옆에서 배꼽 소독이하고 딱 입히는 선생님 다 틀리잖아. 우리는 체계력 딱딱딱 하니까 걸리는 시간이 4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지금 여름이라고 더우니까 뭐 천천히 이렇게 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방 호감기에 들 수가. 요즘에도 감기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을 하냐면은 겹치는 부분에 뭐 먼지 제거한다 생각해요. 여기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때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세포 죽어서 나온 거지 때로 이렇게 문지를 필요는 없으세요. 자, 뭐 그다음에 겨드랑이, 팔을 이렇게 살짝 바싹 돌려가면서 물속에서 손가락 사이사이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씻어주고 손바닥 사이사이. 그리고 여기 배는 항상 시계 방향 쪽으로 돌려주시면은 가스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야. 여기 잘 짓물르죠? 서해부 잘 닫고 팔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씻어주시면 돼요. 발바닥하고. 근데 여기도 이제 성별이 틀리잖아요, 그죠? 네. 여자아기들은 매용술에다가 내 손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왔어도 직접 대시는 게 좋지가 않으세요. 네. 깃볼 형성에서 이렇게 씻어주셔야 되고, 남자아기들은 중요한 부위만 누르지 않으면은 편안하게 씻길 수가 있으세요. 네. 또 한 가지 여자아기들은 이렇게 애용술이 보면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껴 있어. 약간 무슨 뭐랄까? 굳어있는 지방 그런 느낌이죠. 겨드랑이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왜 있냐 그러면 절대 면봉 내는 걸로 파내시면 안 됩니다. 닦아주시면 이렇게 물티슈 닦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가져온 면역체가 살아오면서 초에서 먹는 면역체가 들어와서 생길 때까지 그게 보호를 해줘요. 균으로부터 보호를 할 거 그런 장치거든요. 가만 두시면 돼요. 자연적으로 어느 날 없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씻습니다. 깃볼 형성해서. 자, 뒤에 잘 시켰어요. 그럼 이제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 왼손 쓰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 아가를 이렇게 해서 등하고 엉덩이를 닦으면 되는데 또 오른손 쪽이나 왼손 쪽에 한 손만 쓰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는 살짝 아기를 돌리셔서 이 손으로 척추를 딱 잡은 다음에 여기를 똑같은 네 손가락 밑으로 엄지손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네. 엉덩이에 물 끼얹어주고 등 닦고 엉덩이도 닦고 여기도 이제 세제는
여기하고 사이부하고 엉덩이 쪽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스는 이렇게 해서 다 씻고 난 다음에 행복을 이대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대부분 집에 가시면 혼자서 목욕 안 할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잡고 하시지. 주로 잡는 건 아빠 몫이 되겠지요? 네. 자, 어떡해요? 들어갈 때는 똑같이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이 손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약간 우라가 돌리면서 내 손가락 밑으로 엄지손 위로 오면서 이렇게 잡으면은 척추가 완벽하게 지지가 되죠? 네. 그래서 이보다는 통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아빠가 잡고 있으면은 우리 아이는 손발 움직이면서 너무나 행복한 목욕을 즐길 수가 있겠죠. 엄마가 빨리빨리 잡으시면 돼요. 따뜻한 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다 했어. 그럼 다시 딱 돌려요. 척추가 지지가 되면 이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목을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내 손가락 밑으로 엄지손 위로 올라와서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등하고 엉덩이는 뭐 금방 닦잖아요. 그죠? 금방 닦아요. 헹굼물로 갈 때는 그대로 이 모양으로 가서 뒤에부터 헹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앞에 쭉 이렇게 헹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헹구시고 나오는데 자 나와야 되겠죠? 나올 때 이렇게 해서 빨리 옆으로 네, 기도 유지를 해야 되겠죠? 또 온도가 여기하고 또 많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아가가 또 힘주다가 영리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감싸셔야 됩니다. 우리 아가들은 체온을 좀 조절할 능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체온을 감싸서 좀 유지시켜주셔야 되고 여기를 서너 번, 세 번에서 두들겨줘요. 그 이유는 간략하게 좀 쪼이라는 그런 뜻도 돼요. 네, 아이한테. 그래서 입안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면 반듯하게 눕혀놓고 꾹꾹꾹 눌러가면서 닫고 여기를 확 펼치지 마시고 살짝 펼쳐서 뭐 겹치는 부위 겨드랑이, 서해부나 엉덩이 쪽 이쪽으로 깨끗하게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자 물기를 다 닦았어요. 그러면은 이 옷 준비한 게 또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와서 우리 아기를 이렇게 눕히시고 이때 이제 우리 아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오일하고 로션하고 같이 섞어서 바르는 아기도 있을 거고 엄마 취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일단은 좀 피부가 건조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 같이 섞어서 하는 게 가장 보습력가 뛰어날 겁니다. 어디가 가장 건조하면은 여기에요. 지금 우리는 겨울 아이들이라서 그나마 피부가 참 좋아요. 여름 아이들이라서 겨울에 태어난 아가들은 막 여기가 막 피가 나는 아이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매끌매끌한 양수 속에 다 나가 이렇게 건조한 시기에 태어난 아가들이. 그래서 꼭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팔 조금 이렇게 양쪽 가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배하고 등을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를 채워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새 기저귀죠. 목욕하고 난 다음엔 바로 새 기저귀니까 괜찮은데 기저귀를 잘못 채우는 경우를 가끔 제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는 제가 방을 자주 안 가요.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수시에서 만나기 때문에 전에는 방에서 수유를 하니까 제가 수시를 다녔거든요. 보면은 산모들이 막 우리 여자아기들 특히 소변 보고 나면은 물티슈를 딱 갖고 와서 햄불을 닦아요. 절대 닦으시면 안 돼요. 이용수는. 네, 우리 신생아 소변은 너무나 깨끗하거든요. 그냥 기저귀만 갈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응가를 했어요. 만약에 소변날 응가를 했는데 기저귀 갈 때는 이 기저귀 싼 기저귀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이렇게 들고 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딱 이렇게 들어서 새 기저귀를 하나 딱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 싼 기저귀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매트리스 커버 같은 게 자주 안 적시지 그 수시로 갈아야 돼. 하루에 몇 개씩 아마 이불 빨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엉덩이 들고 새 기저귀 놓고 그 다음에 홈 기저귀 정리해서 빼고 이게 맞습니다. 기저귀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가 조금 허리가 좀 커요. 우리 애기들보다 맞지가 않아. 이것도 좀 작아.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넉넉하게냐면
쟤는 신생아용 기저귀를 안 써요. 대부분 조리원들 신생아용 쓰잖아요. 너무 작아. 이만해. 하기스 같은 것들도. 4kg짜리 아이들은 맞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저는 1단계 쓰거든요. 넉넉하게 쑥쑥 내 손가락 들어갈 만큼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고, 여기도 딱 맞게 채우면 이쁘긴 하지만은 아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내 손이 쑥 들어갈 만큼 이렇게 좀 느낌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면은 우리가 소변 조금 봤을 때, 대변 조금 봤을 때도 통풍이 되면 절대 공간이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기저귀 항상 넉넉하게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4주 이내 아가는 옷을 입었다 생각하시고 꼭 싸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빼주냐 그러면은 아기가 막 놀고 싶어 그럴 때, 이럴 때 아기 특별하게 막 성을 힘을 쓰면서 내고 싶어 하는 아가가 또 있습니다. 성향이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꼭 잠잘 때랄지 우리 엄마가 다른 일에서 밖을 나간달지 옆에 못 있을 때는 꼭 우리 사주인을 싸주세요. 그리고 이제 5주째부터는 한반절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마 모유를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놀 때도 계속 한 발은 빼놓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빨 빼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6주째는 다 나와야 되겠죠? 손이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계속 24시간에 손 빼고 있는 건데, 얘 아직까지는 이게 싸게 했냐면요, 아직은 가슴까지 확 풀어버리면은 너무 허전해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안정이 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키우냐면은 만 2개월까지, 8초까지 이렇게 키울 거예요. 그때까지 또 한 가지 의미도 있어요. 우리 아가들이 간략근이 처음에는 딱 조여주는 못해. 하루에 막 소변을 20몇 번씩 보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횟수가. 근데 언제 만 2개월, 8주가 되면은 우리 아가들이 간략근이 딱 조여주는 걸 많이 좋아져요. 그 안에는 수시로 보고 기저귀도 좀 들여다보면서 갈아줘야 되고, 그 이후에는 막 대변 횟수도 줄어들면서 한꺼번에 많이 보고 소변도 약간 횟수가 좀 줄어들고 할 겁니다. 근데 수시로 들여다보신다는 거. 8주가 되면 이제 다 벗고 우아래 떨어진 모습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욕 씻는 건 이렇게 해서 목욕은 끝났고요. 엉덩이 씻는 거. 엉덩이 씻는 건 물 온도는 똑같습니다. 목욕 온도하고 똑같고, 안을 때는 이 모습이 가장 아마 우리 아이도 엄마도 편할 겁니다. 그리고 손에 직접 대변을 물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이 생상은 아기를 바로 만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처럼 부드러운 이런 글러브가 있어요. 이거 하나 손에 딱 끼고 이렇게 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씻냐면은 대변을 좀 많이 봤을 때 씻는 거지, 이만큼 왔는데 씻으려면 수시로 여기 엉덩이에 물을 닿아야 될 거예요.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건성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꺼번에 많이 봤을 때 물티슈를 조금 정리하고 물로 씻어주세요. 그거만 물티슈 3개, 4개 써버리면 이미 벌써 엉덩이가 빨갛게, 우리 아가들은 스킨이 워낙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로 꼭 씻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아가 이제 이게 좀 싸게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옷을 입혀놔서 일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아가들 이제 눈, 코, 입이 있어요. 우리 신생아들이 이렇게 세상 태어났지만은 약간 미숙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눈물. 응아응아 울어도 눈물이 안 흐르는 게 정상인데, 우리처럼 쭈르륵쭈르륵 흐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막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눈물을 가끔 흘리거든요. 우리 눈하고 코, 입이 이렇게 간이로 연결되어 있다고, 3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확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미숙하게 열려 있을 때, 눈물샘이 이럴 때 눈물이 이렇게 흘리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약간 눈곱이 끼어요. 눈곱이 끼는데 결막염하고 우리 아가들이 눈물이 흘려서 눈물샘이 막혀서 나온 눈물 때문에 흘린
눈곱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심하게 좀 끼면은 그래도 수박까지 이렇게 안녕골 처방해서 좀 넣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보는 아가 중에는 며칠 전에 나갔던 우리 아가 몸무게 큰 아가 누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나가니까 그 아이는 조금 눈물이 심해서 그러니까 안녕골 넣었던 걸 기억해요. 네. 지금도 나가더라. 아마 안녕골 넣는 아가가 한 명? 한 명 있어. 네, 무슨 튼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를 미간 마사지를 해서 선생님들이 하라 그랬거든요. 미간 마사지 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손을 씻어도 감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사지 한 다음에는 안녕골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굳이 시간이 지나서 좋아질 건데 심하지 않는 아이를 굳이 안녕골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석가살 딱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사지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그 시간 타임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요. 요즘에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여기 마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냥 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눈물이 조금 고여서 날 때는 손수건이 어디 가면 네? 엄청 자, 눈물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눈곱 끼었을 때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웬만한 거 팔아요. 그거 사서 이렇게 패드 다 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물에 삶으실 거니까 그걸 살짝 묻혀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루에 2-3번 정도만 닦아도 충분할 겁니다. 그 눈곱은. 그런데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냐면 눈곱기 때는 반드시 우리 신생아들 하얀 흰 자리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가 해부에 나오다가도 감염이 돼서 오는 결막염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흰자리를 들여다보고 흰자리가 하얀 참 그대로 있으면은 그건 눈물샘처럼 눈물 때문에 흘리는 그런 단순한 눈곱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결막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반은 코는 우리가 코가 작죠. 네, 아주 작아요. 비강은 어때요? 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기는 아닌데도 조금 역류현상이 조금 심한 아가가 있어. 다른 아이들보다 수시로 올라와서 토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요. 수시로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아가들은 놀라는 거 보니 소리가 나는데 생후 1년까지는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여다봤더니 코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도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감기는 아니지만은 또 코딱지가 큰 게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똑같이 어떻게 케어를 하냐 그러면은 물론 코딱지가 있으면 면봉으로 시원하게 쭉 하면 되겠지만은 굉장히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코딱지가. 우리 아가들은 여기 피부도 너무 실크 같지만은 점막은 더 부드럽겠죠. 네, 점막 손상 입으면은 상처가 잘 낫지가 않아요. 딱지가 또 붙고 그러니까는 반드시 생리식염수를 넣는데 거기다가 서너방울 넣어주는데 어떻게 약국에 가면 이만한 약병이 있어요. 요즘 빼쪽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몇 개만을 사서 집에 두셨다가 그거에다가 생리식염 넣어서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고 우리 아이가 코딱지가 있는 경우에는 에치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점막을 터치하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나올 거야. 눈 밖으로 눈에 이렇게 보이는 만큼 가까이 나오면은 면봉으로 살짝 감싸서 빼주는 거고요. 뭐 꿀떡 삼키면 대변은 나오겠지요. 비강이 껴 있는 건 대부분 소리가 잦아듭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래서 이렇게 코는 이제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안은 우리가 모유원에는 참 신기하게도 이게 천연 항균적인 물질 같은 게 있어서 치아가 나지 않을 때까지는 입안은 굳이 안 닦아줘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6개월까지는 치아가 나면은 모르지만은 안 나면은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아가 이제 얼굴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모유는 익숙해지면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해요. 지금 이제 뭐 다들 우리 신생아실 선생님들이 나와서 모유를 할 때 한쪽을 먹은 한 5분 몇 분 먹었어요? 물어봐요. 5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먹어야 되겠네요. 깨워서 마사지해서 깨워서 다시 물려줘요. 그 이유는 전유하고 후유가 있어요. 전유에는
유당 성분이랄지 그 수분이 60% 차지할 만큼 수분이 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프레시하면서 달짝지근하고 우리 아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꼬시미 같은 그런 모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전유와 우유는 적절하게 골고루 다 먹어야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10분 이상은 먹어야 돼요. 10분 이상. 모유가 너무나 많으신 분들은 전유를 좀 짜내고 저희가 먹이라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모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 한 5분 먹다가 신생아가 한 5분 먹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먹다가 잠이 들어. 눕혀놓으면 또 이제 일어나. 그래? 그러면 또 다시 왼쪽에 또 이쪽을 먹여. 그러면 전유만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변은 계속 물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엉덩이 짓물러 있고 몸무게는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유와 우유를 완벽하게 먹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먹이고 난 다음에는 트름을 시켜야 되겠죠? 네, 트름. 이 모양도 괜찮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 모양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를 또 두들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손을 딱 댔어. 목덜미에 딱. 새끼손가락이 오는 지점이에요. 여기에 딱 손을 약간 힘을 딱 주고 위로 바로 이렇게 먹은 공기로 위로 올라와서 트름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모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트름을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공기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3분에서 5분만 들으면 충분하세요. 잠이 들면 그냥 눕히시면 돼요. 그런데 분유병을 먹으면은 조금 더 길게 또 두들겨 주셔야 되겠죠.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 하고 잠이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은 트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막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오른쪽 옆으로. 왜냐하면 우리 아가들은 이 주머니가 정말 작아요. 이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주머니 없어요. 일직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먹고 자주 싸우면서 하는 건데 아까 제가 그랬죠? 소화에 도움이 조금 되거든요. 오른쪽 옆으로 눕히면은. 참 막 먹고는 오른쪽 옆으로 눕히고 얼굴이 이뻐져야 하니까 나중에는 하시면 왼쪽 옆으로 눕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걸 고개를 꼭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수건을 보여놓은 이유가 기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우리 아가들은 수시로 흘리잖아요. 좀 심한 아이도 있고 약간 덜 안 하는 아가도 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흘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마지막 수유를 한 12시 반에 1시 사이에 하시잖아. 집에 가시면은 나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좀 낮에 짜놨던 것들 보충을 하고 하기스를 딱 채워서 충분히 먹여서 재우는데 꼭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개가 더 돌아오지 않게끔 해서 재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병원 생활할 때는 아가들이 태어나고 집에 가버리면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조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후 소식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산모들이 둘째, 셋째 나가도 오고 또 이렇게 소개하고서 또 오신 분들 많잖아요. 기도 유지 때문에 힘들어진 아가가 분명히 집에 가서 있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기도 유지는 신생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가 기도. 오늘 집에 갔더니 이렇게 일주일 신생아는 트름을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어. 자기 혼자 스스로 하지를 못해요. 2주 신생아는 약간 가스를 잘 쓰면은 힘을 약간 줘. 목에서만. 이렇게 줘요. 트름을 하고 싶어서. 3주째 접어들면 어때요? 온몸을 힘을 줘요. 와! 이러면서 트름 하려고. 그러다 보면 확 토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조절이 안 될 때 확 토했어. 그런데 우리 아가가 응아응아하고 울면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죠. 꼭 껴안고 왼손 이렇게 신경질 들어가면 꼭 껴안고 안정시키면 되고요. 그런데 울지를 않아 우리 아가가. 확 토했는데도 성향에 따라 틀립니다. 네, 우리 토리 토리는 분명히 소리를 낼 거예요. 나 토했어요. 그런데 소리 안 나면 엄마는 빨리 우리 토리 입술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가들은 이렇게 입을 수시로 막 이렇게 뻥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술을 마실 때 똑같이 거의 비슷해. 이렇게 입만 입술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색깔, 컬러를 보셔야 돼요. 금세 순식간에 새파랗게 딱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 기도를 열어주는 거. 근데 아이들 키울 때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죠? 막 뉴스에 나오고 보면은 9살짜리들 그런 애들은 금방 기도를 열어줄 수 있을 건데 손으로만 팔라 그랬지 등을 좀 이렇게 해서 하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부모들이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병원을 신청하실 일이라지 큰 조리원 같은 데는 애기들이 많은데 선생님 숫자가 작다 보니까 가끔 뉴스에 또 나오죠. 대부분 기도유지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배울 때는 이렇게 해서 세게 때리라 그랬거든요. 갈비뼈가 나갈 때도 나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갈비뼈는 가만히 두면은 3일, 5일쯤 되면 거의 이렇게 붙어요, 우리 애기들은. 근데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4분 이후에는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데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대로. 예.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에는 이게 또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교육받으러 갔더니 교육자가 그 보건복지에 나온 그 사무관에 나와서 하는데 딱 이런 이런 애기를 딱 이렇게 놓고 가슴에 내 손이 뼈 이게 내 손바닥 가슴이죠? 이렇게 놓고 네 얘는 지금 무게감 없어요. 우리 아가들 무게감 있어요. 딱 붙으겠죠. 이 손날 있죠? 여기 네, 여기를 이렇게 치라 그랬어요. 정말 그러면은 걸려있던 게 촥 올라오면서 예,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입니다. 야가 웃고 있네. 이렇게 오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탁 소리 나게 제대로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애기를 울릴 때까지 네, 하시면은 몇 번 안 하면 그냥 열어질 것 같아요. 기도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꼭 껴안고 왼손에 심장소리 들려주면서 토닥토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닦아서 우리 아가를 안정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기도 시켰을 때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아가가 가장 힘들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집에 있는 동안에는 변비가 잘 없어. 근데 환경을 바뀌면은 변비가 생겨요. 신생아시도 가끔 변비가 있는 아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응급 상황이에요. 우리 신생아는 막 견디지를 못해요.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땀을 좀 흘리면서 힘주고 막 이러거든요. 엄마가 가만 바라보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네. 우리 큰아이는 변비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분명히 변비가 있는 아가가 있어요. 멀리 여행을 떠난다거나 어렸을 때 환경이 바뀌어요. 애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갔을 때 생길 확률이 큽니다. 자, 이제 우리 아가를 딱 이렇게 봤더니 변비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산모들 집에 가서 제일 전화 많이 한 게 우리 아가가 3일째 됐는데 원장님 응가를 한 번도 안 해요. 잘 먹고 잘 잔대. 네, 수학 선생님한테 똑같이 질문을 하면은 모유를 먹는 아이는 2주까지 잘 먹고 잘 자면 변비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만큼 입자가 고와서 다 흡수가 되고 찌꺼기가 보면 작게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대변을 3번을 봤어. 근데 오늘은 우리 아빠가 막 힘을 주면서 막 물고 땀 흘려서 엉덩이를 딱 열어봤더니 단단한 대변이 딱 막혀 있어요. 그럼 어제는 봤지만 오늘은 변비가 생긴 거죠, 우리 아빠가. 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 아가를 이렇게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아가 힘을 줄 때 엄마 화장솜 깨끗한 거 있죠? 거기에 우리 아가 오일 충분히 묻혀가지고 여기를 힘을 줄 때 살살 이렇게 닦아 이렇게 좀 문질러 주시면은 간략근에도 오일이 묻고 대변에도 오일이 묻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엄마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양손을 딱 간략근 살짝 대서 딱 눌러주면 힘을 주면서 쭈르르 대부분은 다 해소가 돼요, 우리 신생아. 네, 그래서 반드시 옛날에는 막 면봉을 판다거나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간략근을 이렇게 깊이 넣어서 파버리면은 이 아이들 지금도 그 기능이 없어갖고 아무 데나 응가가 나와버리는데 클 때까지도 그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짝 문질러주고 양쪽 가에 이렇게 간략근 양쪽 가에 딱 이렇게 엄지손을 눌러주면은 힘주면 쭈르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비가 안 생기게 해야 되겠죠. 엄마가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들어오신 날에 OT 할 때 먹는 음식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변비에서 굉장히 좋은 음식이 있었어요. 퀴. 퀴를 엄마가 좀 더 먹고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조금 더 먹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서
수분도 조금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변비가 더 이상 안 생기게끔 네, 피피소스 조금 먹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변비 해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변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소변은 왜 체크를 하냐 그러면은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내 모유량이 충분한지 안 한지를 잘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가서 괜히 애기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먹여도 울고 먹여도 울어. 아유 내가 모유가 부족하구나 해갖고 또 분유 타다가 먹어. 또 분유 타다가 먹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모유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소변 체크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횟수를 좀 체크하세요. 집에 가시면. 발을 좀 따로 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시고 개수를 9번 이상이면은 우리 아이가 내 모유양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변화를 보셔야 돼요. 네. 색깔이 노란색을 볼 때도 있어요. 한 달이라도 노란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노란 오렌지 주스 같이 이런 걸 먹으면 또 노란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갈색 소변은 틀리죠. 갈색하고 노란색이 틀려요. 네. 갈색 소변 우리 아가가 봤어요. 우리 아가가 수분이 뭐가 부족한 겁니다. 그때는 빨리 보충을 해야 돼요. 네. 제가 굉장히 6개월까지는 중요한 우리 아가 성장이 있는 데에 따라서 내가 6개월까지 일생의 70%가 쑥쑥 크는데 처음에 들어와서도 이만하잖아요. 애기들이 2주 크는데 막 이만한 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엄마도 느껴요. 그래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변 색깔이 변화 꼭 체크하시고요. 저 갈색으로 진하게 되면은 그건 많이 부족한 거고 붉은색이 되면은 탈수가 진행된 거니까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그때는. 네, 집에서 구강으로 먹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주사약도 맞고 구강으로도 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 그게 자꾸 많이 나타나려면 우리 아가들이 설사할 때죠. 설사? 다이어리 할 때. 그냥 보통 뭐 사카사키 균으로 오는 그런 다이어리 같은 것은 크게 위험하지가 않은데 노타바이러스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이 2시간 이런 여름에는 2시간만 우리 아가가 수분이 부족하게 노타바이러스 균으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면은 중태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균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노타바이러스 균이 이제 하도 무섭고 신생아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드디어 예방접종이 나왔죠. 몇 년 전부터.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나왔는데 그거 바로 하지는 못해요. 그죠? 네. 어떤 양상이냐 그러면은 대변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가 기저귀에다 딱 이렇게 받았어요. 애기가 막 보채고 울어. 딱 받았는데 물총처럼 이렇게 쫙 나오면서 흰푸르나 쌀뜨물 같은 색깔인데 여기에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냄새는 아주 약간 달걀 썩은 냄새, 생선색 냄새 이런 아주 고약한 냄새, 비릿한 냄새가 나면서 이게 정말 노타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네. 이럴 때는 병원 가까운 데 있으면 뭐 금방 뭐 30분 안에 도착하면 가면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을 거예요. 2-3시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을 때는 큰 아이들은 뭐 가게 가서 이온 계속 먹이면서 가시면 될 거고 우리 아이들은 끓인 물이랄지 설탕물 같은 거 타서 계속 먹이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변은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유식 한다. 지금 여기 있는 아가들은 분유 알러지도 없고 모유 알러지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가끔 여기서도 분유 알러지나 모유 알러지 생겨가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대변에서 나타나요. 대부분 알러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피부 반점을 생각하죠? 피부가 나타나기 전에 그 물질이 바로 우리 아가 입을 통해서 점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출혈이 바로 와요. 그게 먼저 오거든요. 무슨 생각들은 그래서 항상 대변은 살짝 눌러봐야 된다는 거. 네, 눌러보면은 안에 있는 출혈이 발견돼요. 바로 눌러버리면 발견 안 돼요. 특히 이유식할 때도 살짝 눌러보는 지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얀 이렇게 기저귀에 출혈은 금방 묻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러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눌러봤을 때 소화불량인 대변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딱 보면 이렇게 점액이 쪽쪽 붙어요. 소화불량 대변은 색깔도 어느 날보다는 조금 덜 진해. 피부 구름하면서 이럴 때는 소화불량이 온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기름지고 이런 걸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버리면 이럴 때 안 되겠죠?
결국 병원에 약 치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대변을 처음에 봤을 때 발견됐을 때 엄마가 이렇게 이제 끓인 물 먹고 생수, 생우유, 생야채, 생과일을 딱 수독을 하시고 끓인 물 먹고 유동식으로 소화 잘 되는 끓인 음식으로 드시면은 아기가 굉장히 병원 안 가도 되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속이 편안하게 잘 되니까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설물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유. 모유는 제가 아까 꼭 10분 이상 15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끊을 때가 중요하죠. 끊을 때 3개월 정도 후에는 나는 직장을 나가야 돼. 그럼 3개월 전부터는 모유를 짜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냉동 보관. 국제 모유수협회 같은 데서는 7개월까지도 보관을 가능하다 그래요. 저는 또 너무 또 불안해서 50%만 얘기해요. 항상 시간을 3개월까지 너무나 신선할 것 같아요. 반드시 날짜 다 써야 되겠죠. 시시 써서 이렇게 냉동고에다 차곡차곡 보관하고 모유 끊기 한 열흘쯤 됐을 때는 빨리는 것을 수술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다 끊어놓고 가셔야지 갑자기 그냥 딱 끊고 나가시면 우리 아가들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음식도 밖에서 힘들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3개월 전에 냉동하고 열흘 정도에는 모유가 빨리는 건 끊고 짜는 걸로 뭐 하루에 뭐 3번, 4번 짰으면 그 다음 날은 뭐 3번을 내지 점점 줄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유가 아마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잘 냉동해놓은 모유를 엄마가 출근하는 날 이제 빨리지도 않고 짜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양에 따라서 냉동고에 있는 양에 따라서 우리 아가들이 이제 뭐 6개월 지나고 이유식 먹고 그러면은 많이 안 먹어요. 우리 어른들처럼 그냥 생우유 먹고 뭐 주스 먹은 것처럼 이렇게 먹는 거니까 이유식 하면서 그러니까는 한 5번이나 4번 정도 먹으면은 조금씩 첫날은 뭐 모유가 많으면 4번 모유 먹일 수 있겠죠. 분유 1번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조금씩 분유를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는데 내 모유양 좀 작으면은 조금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엄마가 그것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유양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유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개월까지 모유를 하셨으면 너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인 인성이 완성됐다 그랬죠? 기본적인 인성이 딱 24개월 돼야지 완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둘째 큰애 같은 경우는 제가 안타까워.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큰애를 빨리 낳기 때문에 둘째를 미워해 지금까지도 28살이 됐는데도 미워하는 이유는 그 시기에 아직도 나는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동생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사랑을 줘야 돼. 큰아이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유를 놓고 눈을 마주치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자란 아이가 우리가 결코 인성이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생우유 같은 거 빨리 먹이시면 안 됩니다. 뭐 토들러나 이런 뭐 배지면 더더욱 안 되고 영양이 많이 부족해요. 분유가 가장 낫습니다. 24개월까지 분유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보관은 냉동고 3개월, 냉장은 자연스럽게 해동하는 가장 좋은 게 냉장 해동이에요. 하루 전날 미리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48시간까지는 너무나 신선하기 때문에 꺼내서 적당량 적병에다가 따라서 따뜻한 100도씨 물 받아와서 젖병을 담궈서 중탕을 해야 될 거예요. 중간에 한번 흔들어 가면서 다시 담그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온도는 우리 모유 온도가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이 먹으면 좋은 온도입니다. 이상적인 온도. 그걸 항상 기억을 하시는데 기억할 때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그 온도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온기만 있는 온도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먹고 난 모유는 1시간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는 모유는 뭐 7시간까지 괜찮다 하지만 저는 3시간까지 신선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나 친정 엄마한테 우리 아기를 맡겨놓고 가면서 모유를 짜놓고 가요. 그럼 냉장고에 굳이 넣지 마세요. 우리 아가는 2시간 안에는 거의 3시간 안에 분명히 먹잖아요. 실온에 뒀다가 그냥 흔들어서 먹이라고 하세요. 실온에 있는 음식은 좋거든요. 뜨거운 음식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흔들어서 그냥 먹이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먹고 난 모유는 1시간 안에
네, 소변을 중간 트림하고 다 먹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분유는 물 끓이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물이 팔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5분 정도만 끓이면은 우리 아가가 먹기에는 적당한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겨울에 여름에는 참 많은 곰팡이나 이런 게 좀 많죠. 습도가 습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꼭 15분 끓여요. 15분. 그럼 안전한 신선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팔팔 끓여가지고 우리가 보온병에다 조금 보관하고 식힌 물은 많이 식혀놔야 되겠죠? 네. 그게 아까 생식염수 없으면 눈 닦아줄 때도 쓰셔도 되고 코에 넣을 때도 쓰셔도 되고 입 닦아줄 때도 쓰셔도 돼요. 식힌 물은 끓인 물 식힌 물은 자 이제 물을 끓였어요. 그러면 이제 젖병을 닦아야 되겠죠. 젖병을 잘 못 닦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가끔은 손에다 묻혀갖고 그냥 막 거품 내갖고 이렇게 닦아요. 네, 물 묻혀갖고. 그렇지만은 단백질은 잘 안 떨어지는 거죠. 담궈야 돼. 근데다가 미지근한 물을 풀어가지고 세제를 풀어가지고 젖병이나 깔때기, 뚜껑, 꼭지 그리고 실드 쓰신 분들 이런 분들 여기다 다 담궈가지고 쭈쭈꾸기에다 담궈서 한 5분 정도 됐다. 네, 솔로 이렇게 다 닦으면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헹굼물에 잘 헹궈가지고 물 빼놓고 물이 이제 팔팔팔 끓기 시작해. 그러면은 젖병을 먼저 넣어요. 3분을 끓이시면 돼요. 젖병을 팔팔팔 끓인 물 3분 딱 꺼내놔. 벌써 꺼내놓고 그 다음에 꼭지, 뚜껑, 깔때기 그리고 또 쭈쭈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실리콘 되어 있는 것들은 30초 데칩입니다. 시금치 데치는 것처럼 한두 개 할 때는 집게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건져내면 되겠는데 우리처럼 많이 할 때는 스테인리스 채로 이렇게 손잡이는 채로 딱 건지거든요. 우리는 네, 한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 변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독이 다 끝나면 쌀 세팅 해야 되겠죠? 세팅 쫙 해놓고 분유 탈 때는 먼저 젖병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분유통은 위에다가 반드시 뭘 쓰냐 그러면은 유효기간 개봉 이후 유효기간 끝나는 날짜하고 시간에 반드시 기입하세요. 그거 기입 안 해놨다가 계속 아기 먹이다 보면 애기들 작년으로 굉장히 고생한 아가들 많거든요. 왜요? 유효기간 우리가 젖병 우리가 분유통을 뜯을 때 분유통 뜯을 때 거기 보면은 개봉 이후에 며칠까지 몇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그걸 꼭 뚜껑 위에다 크게 붙여놓으세요. 써놓으세요. 그게 안 잊어버리죠? 네. 나머지 분유는 엄마 아빠가 먹어도 너무나 좋은 음식이니까 탈 안 나요. 여기 신생아는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 두 달 전에도 그런 사모가 있었어요. 애가 갑자기 막 토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밤에. 그런데 분유를 시중에서 하나 사서 먹인 거예요. 그랬는데 똑같은 이즈만 스타트를 먹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 그랬는데 조리해서 먹은 거하고 다른 거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이제 오셨어. 오셔고 통을 들고 오라더니 통을 들고 왔는데 똑같은 거 먹이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언제 뜯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산모가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게 남아있으니 계속 타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한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아이는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예. 막 분수좀 타고 막 싸우고 막 너무 우리가 공정 가정에서도 분명히 균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죠? 사카사키균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요기를 지나면 얼마나 기하급수 균이 많이 자랐겠어요. 안에서 맛있는 것들이 맛있는 균이. 그래서 반드시 해놓고 그 다음에 탈 때는 이제 우리 아가들 대부분 집에 갈 때쯤 되면은 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한 80ml 먹을 겁니다. 그래서 80ml 탈 때는 뜨거운 물을 먼저 20일 먼저 부어요. 왜냐하면 사카사키균 같은 것들은 다 70도 물에서 다 죽어요. 얘들이. 그 뜨거운 물 20 붓고 그 다음에 분유가 큰 통은 40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두 개를 넣은 다음에 살짝 흔들어 녹여. 그럼 균은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찬물로 딱 80을 채우면 정확한 농도입니다. 잘 흔들어서 먹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분유 타주세요 그러면 물을 80을 붓고 분유를 넣거든요. 그럼 11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농도가 묽어서 우리 아가는 계속 그런 분유를 먹으면 얘는 배양식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옛날 대부분 그렇게 탔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물하고 분유랑 다 녹였을 때 80이에요. 네. 먹고 난 분유는 우리 신생아 선생님들 어때요? 중간에 계속 앉아서 트름 시키면서 또 분유 먹이면서 그 자리에서 다 먹이고 나와요. 30분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분유는 네, 달라요. 우리 모이는 정말 방부 효과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잘 되어 있거든요. 처리가. 분유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먹고 난 분유는 30분 안에는 대부분 트림 시키고 먹이도록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트림 시키고 또 먹이면 또 먹어요. 아가들이. 또 두들기다가 또 먹이면 또 먹어요. 네, 이렇게 해서 먹이도록 하세요. 나머지 분유는 엄마 아빠가 마셔서 아주 괜찮습니다. 뼈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 산부님 이렇게 있지만 골밑도 굉장히 낮은 산부님 많아요. 네, 햇빛을 좀 꼭 산후기 동안 정말 햇빛이 중요해요. 산후중도 중요하지만은 골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 쬐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참 좋아요. 네, 오늘 그에 다른 궁금한 것도 있을까요? 좀 궁금한 게 네. 아들인데 기저귀 갈 때 보니까 그 사타구니 쪽이 좀 약간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때는 그냥 물티슈로 닦아내도 네, 되는 진득진득하게 땀이 많이 차서 그랬었겠죠. 그때는 물티슈 한 번 정도 닦아주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안 그러면 약간 좀 말리고 난 다음에 채우셔야 돼요. 네. 옛날 어른들은 막 이렇게 올려서 채우라 하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가도 금방 움직여요. 네, 다 내려와 버리거든요. 네, 굳이 막 손으로 잘 이렇게 만지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채우세요. 네. 오,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아가는 가슴을 봤더니 가슴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 남자아기인데. 어머, 여자아이인데 볼록 올라와 있네? 신생아는 우리 엄마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아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간 우리 둥이들도 생리를 했었거든요. 신생아 생리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호르몬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생리도 없어지고 볼록 올라온 것도 좋아지는데 어른들이 꼭 여자아기에 태어나면 막 가슴 짜자고 달라질 거예요. 혹시 함몰 유두가 될까 봐서 함몰 유두는 짜줌으로써도 함몰 유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선을 건드려 막 짜버리고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막 짜버리거든요. 유선 건드리면은 좋지 않아요. 그때 염증 생겨서 배를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았다라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볼록 올라온 것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네. 집에 소독기가 있는데 이렇게 열탕으로 해서 묻히던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찬물로 씻은 다음에 그냥 소독기에 집어넣어요? 우리 육방수건 소독기가 저온인데도 굉장히 살균을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소독이 잘 되고 굉장히 좋은 소독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끓이는 열탕을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세제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그냥 딱 세워서 소독은 완벽하게 되겠지만 세제 찌꺼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끓이면서 떠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열탕 소독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애들이 장난감 소독 같은 거 좋은 살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들어갈 때도 참 좋아요. 향기 오면 안 나오고. 또 다른 것도 궁금한 게 있을까요? 우리 아가들 어느 날 우리 아가가 막 부채고 울어. 근데 젖도 방금 먹었는데도 먹지도 않고 막 입 벌리고 막 울어, 소리 지르고 울어요. 우리 아가들을 기저귀를 갈 때는 반드시 어디를 봐야 돼요? 기저귀도 발고 기저귀 엉덩이도 보고 뭐 이렇게 여자아기들 같으면 이렇게 내음수도 한번 쳐다보고 남자아기들은 꽃이 이렇게 끝 같은 것도 한 번씩 보고 빨갛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살피는 것도 살피는 거지만 배 모양을 꼭 살피셔야 돼. 올라봤더니 그냥 배가 막 둥둥 보이고 반짝반짝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애기가 보채요. 가스가 차서 그런 거죠, 가스가. 이렇게 두들거리면 똥 소리가 나요. 그때는 우리 아가들은 그날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앉고 여기 허리 뒤쪽에 여기 아까 여기 했잖아, 그죠? 트름할 때는 이번에는 가스질 때 여기에요. 여기에 그때는 힘을 주라는데 지금 힘을 주면 안 돼. 너무 아파. 여기 허리띠를 살살 이렇게 공기를 주입해서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위로 아래로 우리가 가스가 빠질 수가 있고요. 잠이 깊이 들면은 그날은 정말 우리 아가는 잠도 안 자고 너무너무 안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핫팩을 우리처럼 작은 저기 항토팩을 준비하셔도 되고, 그리고 없으면은 여기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비닐팩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리면 뜨끈뜨끈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수건 하나 또 싸서, 예, 싸서 우리 엄마 배, 우리 아가 배 사이에다가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고 여기를 이렇게 톡톡 누르면 우리도 배 아플 때 어때요? 따뜻한 거 되면은 좀 완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좀 두들겨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울 때는 그날은 반듯하게 눕으면 절대 안 잘 거예요, 아마. 반 엎드리기. 얼굴형을 잡을 때도 반 엎드리기를 하거든요. 저도 가끔 우리 아가들, 틀어진 아가들 반 엎드리기 해서 눕혀놔요. 엎드려놔요. 근데 푹신푹신한 이불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기 하냐면은 우리 신생아실 애기들 그 매트리스가 딱딱해요. 거기에 패드 하나 깔아놨죠? 여기 닙으로 되어 있는 패드. 엄마 방에도 패드 하나 있죠? 예, 거기에가. 그리고 이렇게 높은 베개는 좋지가 않아요. 토끼 베개가 너무 높아, 내가 보니까. 우리 아가들은 무의식 상태에서도 계속 잠에 빠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호흡 횟수가 우리 어른의 2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좋아, 우리 아가 베개는.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이렇게 가슴을 딱 이 아가 조금 또 하나 다시 우리가 좀 간절히 좀 부드러운 아기 하나를 입양을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엄마가 여기서 살살살 이렇게 두드리면은 따뜻하고 아빠들 가슴 압박되는 좀 안정도 되고 해서, 예, 좀 잠이 깊이 한 2시간 정도 빠져서 자고 일어나면은 좀 개운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방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막 하면서 애기 혼자 눕혀놓으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아가들은 대부분 막 거기 다 자유자재를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하고 같은 방 안에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푹신푹신한 이불 아니면 요 아닙니다. 예, 단단한 매트리스 컵 하나 정도 깔려 있고 이 정도 베개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예, 이렇게 해서 얼굴형도 이렇게 해야지 훨씬 잘 잡아져요. 옆으로 누워하고는 절대 안 잡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가 지금 한 명도 내가 집중적으로 조금 엎드리게 하고 있는 아가 있어요. 내가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엎드려 놓고 이렇게 갸름하게 좀 만들어지는 게 일주일 신생아 정말 한 2시간만 자고 나서 쑥 들어가는 걸 우리가 느끼거든요. 네. 4주 이내 아가만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눌러주고. 이제 이렇게 좀 우리한테 이렇게 미리 요청을 하신 분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오고 막 우리 애기는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제가 집중해서 이렇게 침도 밑에 붙여놓고 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소화요? 일주일만 해줘요. 네. 해요. 네. 그래서 좀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이제 질문 끝났죠? 반복 시간 됐어요. 하나. 네. 짱? 네, 짱이 돼요. 지금 써도 돼요? 지금 써도요? 써도 되는데 약간 좀 높아요? 높아요. 근데 아래 좀 깔아주고 원산을 아, 속에다가 이 동그란 데 이게 동그란 데 다 깔아주고. 이렇게 근데 이게 두껍잖아, 이게. 밑에 그 등이나 이런 데다가 더 높여주는 거죠. 그래도 똑같지 않아요? 높아. 그 한 일주일 지나면서 영악이 접어들면, 이게 우리의 영악이 접어들면은 그냥 그거 쓰세요. 네. 2개월 뒤에 잠깐. 근데 한 달만 보다 애기들이 엄청 커요. 어깨가 높아지고. 그래도 그 한 달 이후에 신생아 시기 지나면은 유아기 접어들면 그때, 영악이 접어들면 그때 하세요. 짱으로 절대 이거 높아. 내가 보니까. 아, 다 끝났습니다. 청기적이? 되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네네. 부드러운 것도 좋죠. 네. 아까 그 높이는 그 정도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녁 시간대는 항상 기체 공개 한번 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기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꼭 이 시간 되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반드시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 우리 아가를 아침에 9시 땡 문 열면은 가서 예방접종하고 경과를 좀 보고 고일이 뜨면은 또 그런 예방접종도 있죠. BCG랑 그 비형간염 2차는 한 달 뒤에 마치잖아요. 같이 BCG는 되도록이면은 4주 이내에 마치려야 되는데 간염은 딱 4주 됐을 때 가서 맞아야 돼요, 2차를. 그래서 집에 가시는 날 BCG를 맞추고 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가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네. 가시는 날. 여기 살이 좀 묻는 다음에 맞추는 크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바늘이 정말 작아요. 네. 진피증도 안 들어가니까 스킨만 딱 찍은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가 정도는 괜찮아요. 동시에 맞추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동시에 맞출 수도 있는데요. 아기가 아무래도 생균이 두 가지 들어가면은 그만큼 힘들겠지요. BCG도 힘들어해요. 고체입니다. 하루 깽기 고체예요. 잠도 안 자고. 한 가지만 하세요. 하시고 조금 번거롭지만 그 다음에 4주 됐을 때는 비용만을 맞추시고 하세요. 생후 4주. 네. 아직 안 맞았으면 어떡해? 우리 아가 아직 안 맞았어요? 맞았을 건데. 출산하면은 다 병 그냥 분만실 안에서 우리가 꼭 맞고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형간염이 몸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치유가 거의 안 됩니다. 좀 불균이 되고 거의 다 그 루틴을 거의 다 맞춰 우리나라는. 딱 동의하지 않고 맞췄다고 통보가 그게 법적으로 아마 거의 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해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 여기 있는 동안은 BCG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BCG 안 맞은 날 지금 계속 결핵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도 생균을 맞고 들어온 신생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됩니다. 집에 가시면서 맞춰야 돼요. 결핵 예방접종.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기 전에 미리 보고서 보내서 피검사 해가지고 균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다 채용한 선생님들이니까. 나는 몰랐어. 그 얘기 다 배운 거